내 고향 건강밥상 6월 첫 번째 제철 식재료는 섬진강 줄기의 종착점인 광양. 광양하며 떠오르는 것은 바로 매실이죠. 6월을 맞아 광양은 매실 수확이 한창입니다. 홍쌍리 식품명인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있어. 산에까지 올라오느라고 욕바십니다. 전라남도 광양시의 청매실 농원. 약 6만 평의 매실 농원에 가득 열린 매실들. 탐스럽게 익은 초록보양 매실. 매실이 광양에서 유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요거는 반음지야. 겨울에는 3시만 되면 해가 넘어가 버리는 거래. 제일 좋은 거는 반음지가 제일 좋답니다. 나무 자체도 병을 잘 안 하고 맛향 약성도 제일 좋고, 왜? 겨울에는 없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런 게 참 좋고요. 또 하나는 제일 좋은 게 섬진강 새벽 안개를 먹고 사는 매실이다. 진한 향과 선명한 색을 자랑하는 광양 매실. 과즙도 풍부하고 산도와 당도도 높다는데요. 그렇다면 매실의 효능은 무엇일까요? 6월 6일에서 6월 25일 사이는 맛, 향, 약성이 다 좋거든. 제일로 쉴 때가 우리 몸에 제일 좋거든요. 근데 매실이 익었다, 황매다 이럴 때는 맛은 향은 좋은데 신맛이 다 떨어지니까 약효가 적더라. 이게 지금 제일 적기다. 먹을 때가 취했을 때 보면은 좀 가슴이 더북스름하죠. 더북스름한데 어쩌면 뭐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데 어쩌도 조금 있다가 보면은 한개가 들락하고 머리가 지끈지끈한다 하면 감기 약사가 온다. 감기방살 약사가 오라 그러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뱃속 설거지를 빨리 해줘라. 여기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얼른 씻어줘라. 우리는 그릇은 숫쇠로 퐁퐁으로 뽀독뽀독 씻는데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하수도가 뱃속이거든요. 그런데 뱃속은 안 씻어주고 날마다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화장만 하는 게 이건 하나의 펜트 아닙니까? 그치?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뱃속 설거지만 잘해주면 나는 건강 걱정 없다. 이렇게 좋은 매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매실을 고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매실을 구입하든 간에 제일 좋은 게 작은 것보다 좀 큰 게 가육도 많고 맛도 좋다. 털이 부실부실할 때는 5월달입니다. 그럴 때는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6월 6일이 되면은 털도 다 이제 벗어버리고 내 시집 보내도 할지가 제일 맛, 향, 약성 제일 좋습니다. 올여름에 매실 많이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광양시 우리음식연구회 김정래입니다. 오늘은 광양에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매실 장아찌와 매실 김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으로 만들고 있는 매실 장아찌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실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바구니에 받쳐 물을 빼주시면 됩니다. 깨끗이 씻은 매실을 물기를 뺀 다음에 크기에 따라서 6등분에서 8등분 칼로 잘라주면 깨끗하게 맛있게 담아집니다. 칼로 자른 매실을 오목한 그릇에 담아 설탕과 버무린 후에 병에 담아주면 됩니다. 설탕과 매실은 1:1로 섞어주세요. 이렇게 버무려진 매실을 상온에 그대로 놔뒀다가 설탕이 다 녹은 뒤에 병에 담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다 담아진 매실을 상온에서 3개월 이상 숙성시켜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매실 장아찌를 이용한 김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당근을 채 썰어 주시고요. 매실 장아찌는 가운데 부드러운 부분을 칼로 도려냅니다. 부드러운 부분은 식감이 부드럽기 때문에 좀 물렁물렁해지니까 그 아삭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운데는 도려냅니다. 여름에는 부패할 수가 있어서 매실 장아찌를 넣고 김밥을 쌓게 되면 식중독 예방에도 좋고 부패하지 않아서 나들이 가실 때 가지고 가셔도 걱정이 없어 좋습니다. 이제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에다가 양념된 밥을 깔으시고 준비한 재료를 골고루 넣어줍니다. 완성된 김밥에 참기름을 바르고 잘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실을 이용한 매실 장아찌와 장아찌를 이용해서 매실 김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광양에서는 매실 수확이 한창입니다. 싱싱한 매실을 구입하시어 여러분들도 집에서 만들어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일반 도시민 식생활 문화교실이 전국 53개 대형 유통업체 문화센터에서 5월 초부터 지역별로 열렸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흔한 요리 강좌가 아니라 특별한 교육과 함께한 요리 강좌 프로그램이라 더욱 호응이 높았다. 한식이 되는 거는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너무나 간편해서 쉬웠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잘 먹었어요. 그래서 엄마니까 흐뭇했죠. 어려웠던 그 개념이 저도 없어지고 또 훌륭한 간식으로 이번에 배워서 자주 해보려고 합니다. 주부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 가족 밥상을 걱정하는 도시 주부들이 모여 유용한 정보를 배우고 있다. 도시민 식생활 문화교실은 도시에 거주하는 주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족 식습관 개선에 대한 강의와 함께 제철에 맞는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 강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식문화가 발달할수록 간소화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편하게 먹게 되고 그리고 세계화가 되면서 우리 음식이 아닌 외국 음식을 우리가 더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이 먹게 되기도 하고 식단에서 줄여가는 지금 추세로 변해가고 있는데 체질 따라가지고 현재 도시민들의 식습관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게 해줌으로써 올바른 식생활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이다. 또한 가족 건강을 담당하는 주부들이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도시민 식생활 문화교실은 기승전결의 구조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신선한 제철 음식 먹기, 우리 전통 식생활 따라하기, 가족과 함께하는 밥상, 그리고 건강, 환경, 배려를 기본으로 하는 바른 식생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농식품의 주요 소비자인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바른 식생활 교육의 가치인 환경, 건강, 배려의 바른 식생활 가치 인식 확산을 위해서 제철 농식품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도시민들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 능력 배양과 올바른 밥상 차림을 유도해서 가족 밥상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한 우리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요즘 음식을 소비하는 도시민들의 환경은 예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 1인 가족은 매년 증가하여 2010년에는 전체 가구 대비 약 24%에 이르렀으며 2020년에는 30%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3인 이상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일지라도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도시민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국민 식생활 5대 캠페인과 연결되어 있다. 첫째, 아침 식사 챙겨 먹기. 아침 식사는 전체 식사의 균형을 잡아주고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의 원동력이다. 아침 식사는 자신의 건강, 활동력과 직결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꼭 챙겨 먹어야 한다. 둘째, 채소, 과일 많이 먹기. 채소와 과일은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꼭 필요하다. 하루에 섭취하는 식품 중 3분의 1 정도는 제철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여 영양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셋째, 텃밭 가꾸기. 텃밭이나 베란다 등을 이용하여 채소를 직접 가꾸어 먹으면 늘 신선하고 안전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 또한 생명을 다루면서 아이들 정서 교육에도 좋으며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넷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도시민이라면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음식물 쓰레기는 토질, 수질, 공기 등의 환경 오염을 일으키며 경제,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도시민들은 식생활에 있어서 음식 낭비를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저지방 부위 소비하기. 육류 소비의 증가는 지방 섭취를 증가시켜 비만과 같은 질병을 발생시킨다. 저지방 부위의 육류 소비는 건강을 위해서도 축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와 같은 지침에 따라 이번 강좌의 요리는 영양밥과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오색 콩나물 잡채다. 영양밥에 국간장 들어간 거 맞죠? 네, 고기 외에는 다 들어가요. 우리나라 음식의 주가 되는 밥도 그냥 흰쌀밥이나 잡곡밥만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영양밥 요리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밥은 함께 넣는 재료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다. 오늘 만드는 영양밥은 밤, 대추, 연근 등이 들어간 말 그대로 영양이 가득한 밥이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생활은 단순히 먹는 것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생존과 건강에 대한 문제이며 사회적으로는 산업과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바른 식생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다. 현대인들의 달라진 입맛과 기호에 맞게 재료와 조리법도 달라져야 한다. 오색 콩나물 잡채는 전통 잡채와는 달리 신선하고 구하기 쉬운 식재료로 간단하지만 건강한 조리법을 이용하여 만드는 요리로 가족 모두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할 수 있는 요리이다.
도시민들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간편한 음식을 즐겨서 먹는데 그 음식들이 칼로리는 높고 영양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철 채소를 가지고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 요리 방법을 전해서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전해드리고 있어요. 함께 만든 요리를 평가하는 시간. 한두 가지 특이한 방법만으로도 요리가 다른 맛을 낸다. 네, 이 상추가 소중이거든요. 약간 지금 우리가 시중에 먹는 맛하고 조금 다른 맛이 있으실 거예요. 약간 쌉쌀한 맛도 있고 이게. 오늘 배운 맛있는 요리를 가족들에게 선보일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시간이다. 열무김치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했던 방식은 저기 죽을 써서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한 거는 감자를 삶아서 그게 포인트. 근데 해놓고 집에서 했는데 너무 이 색깔도 이쁘고 맛있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잘 먹었어요. 그래서 엄마니까 흐뭇했죠. 저는 특히 떡을 만들었을 때가 가장 좀 인상 깊었고요. 떡은 우리 전통 음식이지만 직접 집에서 해먹을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짧게 걸리고요. 했을 때 맛도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여기서 하고 집에서 갖다 줬더니 아이가 엄마가 만드는 거냐고 하면서 떡에 대한 어려웠던 그 개념이 저도 없어지고 또 훌륭한 간식으로 이번에 배워서 자주 해보려고 합니다. 도시민은 현대 생활의 중심 소비자이다. 도시민들 모두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식생활이 개선되고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